자, 지금부터 할 내용이요. 이제 정적분의 활용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정적분의 활용 봅시다. 자, 요 활용 부분은 뭐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자, 대다수가 어떤 내용들이냐면 바로 공면에 대한 넓이를 구하는 내용들이에요. 넓이.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형태, 그리고 넓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지할 것들만 잘 생각해서요. 그거에 대해 또 주의할 거. 그리고 공식 외울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되게 간단한 거. 그거만 딱 외우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속도과수도 있죠. 미분에 있던 속도과수도 얘기가 좀 거꾸로 가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정적분의 활용의 내용은 끝납니다. 자, 맨 처음에 정적분의 활용 내용을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걸 얘기하기 전에요. 사실 요게 적분을 할 때요. 기준이 있어요. 특히 우리 이과는 이 기준 좀 잘 생각해야 돼. 왜냐면 문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다시 얘기했지만 Y축적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다루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그 친구들한테 음함수를 다루지 않는단 말이야. 2차 곡선 이런 거. 근데 우리는 기백에서 2차 곡선 다루기 때문에 Y축적분을 정확히 좀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좀 내용을 봅시다. 자, 먼저는 어떠한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할 거냐면 넓이를 구하는데요. 자, X축 기준으로 구하는 넓이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X축 기준 먼저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Y축 기준이겠죠? 자, X축 기준이란 뭔 얘기냐? 자, 우선 예수적 우리 인지할 거 세 가지 정도가 있다 해서 첫 번째.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X축이 있어요. 그런데 fx라는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이 됐어.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그 범위가요. 요 부분이 A고요. 요 부분이 B예요. 오케이? 함수는 이제 fx 잡읍시다. 그랬을 때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우리가 정적분의 내용에서 얘기가 이미 거의 반쯤 갔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야. 그에 대한 넓이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처리하면 되니? 그대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를 처리하면 그때에 대한 적분의 값은 양수니까 또 하나 그건 또 넓이를 의미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있지. 만일에 그래프가 요렇게 또 형성이 됐어. 요렇게. 자,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그래프가 뭐 요렇게 됐다가 여기서 요렇게 됐대요. 오케이? 얘가 또 fx고요. 여기의 범위가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이고 여기가 c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이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요 부분도 있고요. 요 부분도 있다 이거지. 두 놈을 더해야 넓이가 되는 건데, 자, 문제는 어디 부분? S1이 문제야. 적분에서요. 자, 또 하나. 적분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 적분 방향이 기본은야. 그리고 항상 우리는 이렇게만 할 거야.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오른쪽 적분일 경우에는 X축 위쪽 부분에 대한 적분은 양수가 돼요. 그런데 오른쪽 적분에서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 그러면 음수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거에 대한 넓이에 대한 우리 구할 때는 잘 봐. S1 더하기 S2인데 그 S1 부분에서 그대로 그냥 A에서 B까지 fx dx를 하면 음의 값이 나와. 그 대신 절대값은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뭘 붙여야 된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 이거지. 양의 값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B에서부터 C는 따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대로 일반 적분에도 상관이 없다라고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가니 안 가니?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여기서 잠깐만 요 얘기를 좀 하자. 우리가 앞선에 정적분의 연산에서 보면요. 잘 봐. 내가 구간을 예를 들어서 그래서 B에서부터 A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뭘 붙이라 그랬니?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 그랬지. 그럼 그 값은 같잖아요. 적분 방향이 이렇게 갔어요. 그럼 B에서 A야? 그러면 그때는 요거는 X보다 위쪽이면 그때는 무슨 값이 되는 거야? 음의 값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어차피 요게 음의 값이 아니고 양의 값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다시 붙이는 거라고. 이해 가니 안 가니? 그치?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X축분에 대해서는 그래프가 X축보다 높냐 낮냐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해 주면 돼.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요. 이번에는 Y축 적분이에요. 근데 Y축분에서는 좀 함수식도 잘 생각해야 돼. 자, 왜 잘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함수들 다 어떻게 표현하니? y는 하고 우변의 x에 관한 식들이 되지. 그런데 y축적분에 대한 식들은요. 이게 아니야. 이 식을요. 정확히 얘기하자. 이 식. 누구? y는 fx라는 이 식 있지. 이 식을 이대로 가져가면 활용이 안 돼. y축에 대한 뭔가 y에 대한 변수로 정리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때는
이게 뭐로 바뀌냐? x는 fy로 바꿔치기 해줘야 된다. 바꿔치기. x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일반 함수. 그런데 y축분이라는 거 이제 또 얘기한다. y축분에서는 역시 y축 기준으로다가 어떤 그래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 자, 근데 또 하나 잘 보자. x축에서는 위쪽이야. 근데 요거랑 의미가 비슷한 거. y축 기준으로는 오른쪽이 위쪽 개념이다. 그러니까 왜? 자, 먼저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fs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 그리고 구간이요. 여기가 A, 여기가 B야. 자, 문제 뭐냐? 이렇게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이거죠. 오케이? 근데 잘 들어 또 하나. 우리가 X축 적분에서는 오른쪽 방향이 기본 적분이지. Y축분은 오른쪽이랑 느낌 비슷한 게 어디야? 위쪽이야? 에? 좀 어거지 같지만. 위쪽으로 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치자. 야, 그러면 위쪽을 기본일 때, 자, 그래프가 어느 쪽으로 형성됐을 때, 오른쪽으로 형성됐을 때는 그때 적분의 값은 양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싼 부분의 넓이는 그대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근데 여기가 중요해. 식이 뭐가 들어가야 되냐? 얘가요 Y축분이야. Y축. Y축에 대한 구간이지. 그래서 DY가 되면서 여기 무슨 Y? FY가 들어가야 된다고. Y에 관한 관계의 식이 들어가야 된다고. 주의하라고. 이해 가니 안 가니? 그치? 자, 그리고 나서 만일에 그럼 또 이렇게 위치가 바뀔 수도 있지. 어떤 그래프가요, 이번에는 이렇게 됐어.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어요. 요게 바로 함수 x는 fy야. 그리고 요 범위가 여기가 a, 여기는 b, 여기가 c야. 그러면 요 y축과 이 fy에 대한 함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s1 더하기 s2가 되겠지, 그치? 근데 문제는 어디가 문제니? 바로 s2가 문제죠. 왜요? Y축 기준으로 일반 위쪽으로 적분하는 걸 했을 때 왼쪽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음의 값이 돼버린다고. 얘가 음의 값. 그럼 얘를 또 양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래서 적분을 할 때 자, 넓이 구하는 거예요. 먼저 인테그랄 이걸 구간을 나눠줘야죠. 뭘 기준으로? B를 기준으로. 자, A에서부터 B까지 그대로 fy, dy는 그대로 처리해도 상관없죠. 왜? 무조건 적분하면 이건 양의 값이니까. 그치? 그런데 B에서부터 C요. B에서부터 C, Fy, Dy는 그때 좀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가 있어요? 얘가 음의 값이 되잖아. 그러면 요거에다 뭘 붙여야 돼? 마이너스 붙여야죠. 야, 결국 X축 적분이든 Y축 적분이든 조금 우리가 활용 문제에서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될 게 있어. 결국 뭐를 좀 생각해줘야 되니? 그래프에 대해서요. 위치를 정확히 좀 봐야죠. 그쵸? 왜냐면, 좀 이따 또 얘기할. 그래프가 어떻게 된지 알아야지, 뭐, 높든 낮든 판단할 거 아니겠니? 그치? 그리고 또 하나, 그래프가요, 위치와 또 하나, 또 뭐요? 교점. 그치? 교점 알아야 뭔가 구간을 구할 거 아니겠니? 이해 가니, 안 가니?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위치와 구간을 알고 싶어, 그리고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미분, 바로 극대극소로 우리는 처리해줘야 되겠지. 근데 잠깐만, 우리가 계속 강조하죠. 극대극소 뭐 하고요, 증감표 해서요, 막 그래프 그릴 필요가 있다 없다. 미적원은 없다. 왜? 나와봤자 2차, 3차, 4차까지밖에 안 나오잖아. 오케이? 근데 미적 2를 들어가면 그때는 당연히 요거 단원 그대로 들어가요. 넓이 얘기. 그때는 극대극소와 변곡분까지 이용해서 초월함수를 넓이를 다 구해야 되는 거야. 그것만 차이야. 근데 우리는 극대극소 요까지 생각하지 말고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에 대한 대략적인 위치 혹은 높낮이를 정확히 판단해서 우리 가자. 오케이? 그래프가 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다가 우리가 뭐를 또 해줘야 되냐? 자, 이번에는 X축이나 Y축 기준으로 뭔가 둘러싼 부분의 넓이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곡면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요. 오케이? 근데 얘는 잘 봐. 내가 살짝만 얘기해주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만 딱 보면 돼. 자, 먼저요. 요것도 케이스 요건 좀 두 가지로 또 갈까요? 요건 두 가지로. 아니다. 그냥 두 가지 가기 전에 이거 외워버려.
아예 우선은 요거 넓이는 아예 공식으로 다 이렇게 외우면 좋아. 오케이? 적분을 하는데요. 적분을 하는데요. 오케이? 아예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그냥 높은 식에서요. 낮은 식을 빼면 돼요. 그걸 적분하면 곡면과 곡면으로 둘러싸인 넓이야. 높은 식에서 낮은 식을 뺀 식을 적분하면 돼, 그냥. 오케이? 근데 왜 그런지도 살짝 볼 거다. 자, 먼저 이거예요. 어떤 함수가 그래, x축까지 얘기해 줄게, 그냥 우선. x축 이렇게 있어. 근데 이래서 fx가 이런 그래프래요. 이게 fx. 근데 gx가 이런 그래프래요. 그래서요, 구간이 여기가 A고요. 자, 여기가 B예요. 자, 요 구간에 대해서 fx와 gx로 둘러싸인 바로 여기에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오케이? 그러면 바로 먼저 이거야. 원래는 이거죠. 그 곡면의 넓이는 이렇게 가는 거야, 원래. A에서 B까지 가만히 좀 쳐다볼까? fx를 적분했어요. 그런데 봐봐. 또 A에서 B까지 이번에는 gx를 적분하는 거예요. 그럼 gx 적분하면 요거죠, 그쵸? 자, fx 적분한 거 이거죠, 그쵸? 결국 여기서 뭐 빼버리면 결국 뭐만 남니? 노란색만 남지, 그치? 근데 얘가요, 구간이 같으니까 이게 하나로 쓸 수 있죠. 이해 가니 안 가니? 하나로 써보니까 A에서 B까지 fx 빼기 뭐요? gx 되면서 적분하면 된다 이거죠. 바로 여기가 이게 뭐니? 이게 뭐? 높은 식이죠. 높죠. 이해 가니 안 가니? 그치? 얘가 바로 뭐니? 낮은 식이죠. 둘을 비교해서. 이해 가니 안 가니? 따라서 높은 식에서 낮은 식을 빼면 돼요. 거기다 또 하나 특징. x축은 상관없어요. 위치는. 얘가 x축이 요쯤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쌤쌤이 돼요. 이해 가니? 그래서 기본 곡선과 곡선 둘러싸인 거는 무조건 높은 식, 낮은 식 빼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만일에 그래프가 단순하게 이렇게 안 만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이쁘겠니, 그치?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죠. f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어요. 얘가 fx. 근데 gx가요, 그지같이 이렇게 됐어요. 자, 두 놈으로 둘러싸인 넓이래요. 그러면, 자, 요 교점 여기가 A. 자, 요 교점 여기를 B. 요 교점 여기를 C 잡아요. 그럼 곡선으로 둘러싸인 거 넓이 여기 S와 S2를 다 더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문제가 뭐니? 높낮이가 바뀌지. 어떠한 값을 기준으로? B라는 값을 기준으로. 그래서 그때 넓이 S는 자,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먼저 A에서 B까지는, 자, A에서부터 B까지 구간은 누가 더 높니? fx가 높지, gx보다. 그래서 높은 식에서 낮은 식을 뺀 거를 그대로 적분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거요, 저 인테그랄. 자, 또 B에서 C는요. B에서 C는 바뀌죠. 뭐가 더 높니? gx가 높죠. 따라서 gx에서요, 뭐를 뺀 거? fx를 뺀 거를 적분을 해주면 된다 이거지. 이해 가니 안 가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높낮이에 대한 내용들 얘기를 한 거야. 자, 또 하나 중요한 거 여기서. 내가 뭐 얘기했니? 높낮이도 중요하고요. 결국 교점 찾는 게 중요했죠. 그렇죠? 특히 곡선과 곡선은요. 이게 중요해요. 교점을 알아야 구간을 설정할 거 아니야. 이해 가니 안 가니? 그래서 교점을 반드시 찾아야 돼. 그럼 뭐 조리추법 하든가 뭐 한단 말이야. 그런데 잠깐만. 여기에서 우리가 외울 공식 딱 하나가 있다 이거야. 딱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요거. 이게 그리고 문제가 되게 제한적으로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나와봤자 이차함수와 직선이에요. 내 요건 좀 그래프도 그릴게. 얘와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야.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 그림이 이렇다 치자. 자,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직선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오케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여기 구하면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데 1차항, 특히 1차항 쪽이나 상수항 쪽에 미지수가 들어가 버렸어. 그럼 뭐가 문제냐면 교점 요거 알파 요거 베타를 구해야 되거든. 근데 알파 베타를 구할 수가 없게 됐단 말이야. 연립하려고 방정식 놔봤더니 인수분해가 안 돼. 미지수 때문에. 그치? 그랬을 때 바로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적분기호 필요 없이 넓이 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 방법이 무엇이냐? 자, 근데 이거 주의할 게 있어요. 이거는 자,
우선은 교점을 구하듯이 가. 그럼 요거 연립해야 되지. 그 요거와 요거 같다라고 노니까요. AX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나서 B 빼기 M 하고요. X. 그리고 C 빼기 N은 0 이렇게. 그러면 요 방정식에서요. 결국 요 알파 베타라는 것은 바로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되겠지. 이해가 가니 안 가니? 두 근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 무조건 근각계수의 관계를 적용해 놓는다. 그러니까 요거 K라고 할게요. A분의 마이너스 이거지만 그리고 두 근의 곱음 또 L이라고 해놓을게요. 자, 요거를 구해놓은 상태에서 바로 어떤 공식에다 적용해주면 바로 끝나느냐? 바로 그때 공식은 S는 이렇게 가요. 6분의 좀 생뚱맞아요. 절대값 씌워요. 그러면서 요 앞에 최고차의 계수 있죠. 그 계수 그대로 써요. 그리고 나서 여기 뒤에가 뭐가 들어가느냐? 얘가 골치 아파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3승 해주면 돼요. 끝. 오케이? 적분기호 필요 없이요. 근데 문제가 좀 있죠.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요거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근각계수 관계에서 곱셈공식 변형해서 뭔가 하겠지만 3승은 본 적이 없어요. 이해 가니 안 가니? 그런데 요거에서 우리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고. 얘를 본 적이 없는 건 아니야. 오케이? 여기에서 결국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문제인 거야. 뭐 알파 마이너스 베타든 그걸 먼저 구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렇게 해주는 거야. 우선은 곱셈공식 변형해서 요거 봐봐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바로는 못 구하고요. 우리 부호 바꾸기라고 해서 내가 옛날에 요 놈을 이용하죠. 자, 요거 누구니?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빼기 4 알파 베타 하면 되죠. 그쵸? 자, 여기가 K고 요거 L로 잡았다. 지금 요 과정도 한번 잘 봐봐. 얘가 K의 제곱이고요. 빼기 4L이라는 얼마가 될 거야. 근데 이거 3승 2승이잖아. 이거 뭐 어떻게 정리해요? 자, 요거 이렇게 정리해 주라고. 자, S라는 것을 어떻게 해주냐면 6분의 절대값 A라는 숫자를 써놓고요. 바로 요 부분 있죠. 이거 우리 지수 있죠. 지수 생각해주면 돼요. 오케이? 지수 생각해서요. 얘를요 여기다 억지로 껴넣는 거야. 자, 뭔 얘기니? 요렇게 해주라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근데 원래 여기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3승 돼야 되는 거지. 여기에다 전체적으로 2분의 3승 처리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 분홍색을 살려놓고 요 안에다가 바로 어떠한 값을 넣으면 되는 거야. 바로 6분의 절대값 A 처리한 상황에서 분홍색은 살려놓고요. 여기다 그냥 2분의 3승 쓰라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를 여기다 켜넣어라. K의 제곱 빼기 4L이라는 값을 넣어버리면 돼. 오케이? 선생님, 근데 얘가 뭐 3이에요. 그러면 뭐 1이고요. 6분의 1 곱하기 3에 대한 2분의 1. 이게 답이에요? 답이에요. 근데 이것도 우리 어떻게 되니? 이거 루트 안에 이거 있고요. 뭐 굳이 내가 이것까지 해줘야 되나? 해줘야지, 그렇지? 더 겸손하게. 얘가 이게 루트죠. 3승이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K의 제곱 빼기 4L에다가 루트 K의 제곱 빼기 4L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들어가면 이제 3승 되는 거잖아요. 요건 또 뭐고요? 2분의 1승이고요. 이해 가니 안 가니?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가니? 오케이? 그래서 만일에 교점을 구해야 되는데 교점을 구할 수 없어. 특히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관계에서. 근데 자, 주의할 거 하나 더 있다. 누구 주의해야 되냐면 요거 주의해야 돼. 요거. A. 자, 만일에요. 요렇게 했어. 요렇게 했더니 여기가 2x의 제곱 플러스 그리고 4x 플러스 4k는 0이야. 그럼 너희들은 무조건 본능적으로 뭐 하고 싶니? 2를 약분해버리고 싶지. 약분하면 안 돼. 알겠지? 여기가, 다시 얘기해. 4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6k는 0이야. 그럼 본능적으로 뭐 하고 싶어? 4 약분하고 싶지? 약분하면 1이잖아. 그때 1 해주면 안 맞다고. 얘는 원래 2차식의 개수를 그대로 살려준 A가 돼야 돼. 오케이? 명심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답이 틀려버려. 이해가 안 가니? 그거까지만 주의하면요. 결국 넓이에 대한 것들은 문제가 안 돼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요거 다음에 바로 속도와 가속도. 자, 네 번째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좀 마지막인데요. 자, 결국 속도와 가속도 얘기죠. 근데 요거는 내가 차이가 없어요. 미분이랑 표기하는 상황에서만 중요한 거 내용들만 차이를 하고요. 결국 요거 거꾸로 처리하는 것만 좀 얘기할 거야. 근데 내가 그 전에 미분에서 얘기를 봐봐.
속도가 속도에서 무조건 그 문제가요. 두 가지로 구분을 했지.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했니? 어떤 물리량이요. 위치를 물어보는 거냐. 혹은 이동거리를 물어보는 거냐. 요 두 가지를 구분하라고요. 구분하라고. 오케이? 자, 우리 미분에서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됐죠? 그렇죠. 정확히 가야 돼요. 속도가 됐죠. 그래서 속도라는 놈에 대한 식에 대한 표현을 V라고 하죠. VT. 근데 얘가 사실은 어떠한 위치를 X라고 한다면 그거를 미분한 놈이죠. 한 번 미분한 거예요. 그쵸? 자,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요.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해. 그럼 뭐가 돼요? 가속도가 되죠. 가속도 역시요. 그 영어로는 소문자 A를 써요. 그리고 얘를 두 번 미분했죠. 오케이? 근데 잘 봐요. 요거 미분한 거예요. 자, 또 이동거리는 또 뭐니 그럼? 이동거리. 이동거리라는 관계에 대한 식을요 미분해요. 그 미분하면 역시 이번에 뭐가 되는 거야? 속력이 되죠. 원래 하나 더 있죠. 물리원에 하나 더 있어요. 가속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아니야 우리는. 그럼 봐봐. 지금 적분이랑 거꾸로 했잖아. 그치? 결국 우리는 속도에 대한 식을요 적분을 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위치가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떤 식을 적분하는 거야? VT라는 식을 적분, 인테그랄 VT, DT를 해주면 그게 바로 위치에 대한 식 XT가 된다 이거지. 그치? 이해 가냐 안 가냐? 그런데 여기 봐봐 여기. 속력이라는 것은 그래 크기만 있고요 방향성은 없다 이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다 뭐가 붙니? 그래서 절대값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속력을 적분해서 이동거리를 구하고 싶어. 그럼 무슨 적분식을 구하는 거야? 절대값이 붙은 적분식을 우리는 구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 가냐 안 가니? 그게 바로 이동거리가 되는 거야. 명심해줘야 돼. 요거 뭘 적분하는 거야? 절대값이 붙은 속도에 대한 식을 적분해 주는 거라고. 명심. 오케이? 그래서 기본 속도와 가속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치라는 물리량을 물어보냐 아니면 이동거리라는 물리량을 물어보냐의 차이에 따라서 적분을 하는 대상들이 달라지는 거야. 이해 가냐 안 가니?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속도와 가속도는 요 내용만 정확히 구분해서 우리 문제 풀면 돼요. 이해 가죠? 오케이? 그래서 크게 이 부분은 얘기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넘어가. 미분에 좀 더 자세했죠. 그래프까지 얘기하면서. 그치?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역으로 가주면 돼요. 오케이?